70이 넘는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연애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의 성지인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젊은 시절과는 다른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처럼 무인텔도 가보고 성인용품도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비록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사연을 통해서 남은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늦게 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75세였던 남편은 어느 봄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동네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 잠을 잔 적이 없었고 큰 싸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 고생하며 살아온 인생이 위로가 되어서 그런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부유함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함으로는 가득 차 있어서 평범하고 건강한 저희 삶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하던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병원에 갔는데 정말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남편의 암 투병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20kg나 빠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기만 하고 보는 제가 더 괴로웠어요. 매일 병원을 오가면서 간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자녀들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서부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를 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부터 혼자라는 현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저도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던지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있고 아침밥을 차려놔도 혼자 먹어야 하고 저녁에 TV를 봐도 옆에서 같이 볼 사람이 없고 50년 동안 함께했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던 여동생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린데 남편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상황을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언니, 이러다 진짜 죽겠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와야 해. 여동생은 평일날 아침 11시까지 어디로 나오라고 정보를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쁘게 화장하고 와요. 옷도 예쁘게 입고 와요. 정말 제 스스로도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식만 기다렸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집은 적막하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은 웃고 있고 사진 속의 아이들도 엄마 엄마 외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에서 혼자였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베개 냄새도 이제 사라졌고 남편이 입던 잠옷도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가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지만 그냥 바람 소리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아픈 1년 동안,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1년 동안은 거울 보는 것도 싫었어요. 화장할 기분도 아니었고 예쁘게 꾸밀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쁘게 꾸미고 나오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처럼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찾아서 입고 액세서리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옷장을 뒤져서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했고 귀걸이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1년 만에 제대로 된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나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과 약속한 장소는 작은 카페였는데 동생이 카페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아 끌고 옆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곳엔 대낮에도 저처럼 나이 드신 여성 남성분들이 즐겁게 춤을 추며 신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전부터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어요. 무대도 있고 DJ가 음악을 틀고 있고 정말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 같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명도 화려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조명이 번갈아 가면서 반짝거리고 있었는데 정말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같더라고요. 미러볼도 있고 레이저 조명도 있고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들은 적 있지만 직접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동생이 갑자기 이런 곳으로 데려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동생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어서 갈 수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정말 프로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시고 계셨고 그분은 아마 젊었을 때 무용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추었던 춤을 그대로 재현하듯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디스코 춤을 추는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의 표정이 정말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크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2년 전부터는 제대로 웃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제 손을 잡고 한 테이블로 데려갔는데 저는 정말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음악도 시끄럽고 조명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환경이 처음이라 몸이 경직되는 기분이었어요. 동생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저는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커플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의 나이트처럼 아주 격하고 자기만의 춤은 아니지만 살짝살짝 흔드는 그런 춤은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을 콜라텍이라고 하더군요. 시니어들의 놀이터라고도 하더라고요. 동생이 설명해 주기를 주로 오후 시간대에 열리고 술은 안 팔고 음료수나 커피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지낼 때에도 저는 노래방도 가본 적이 없어 이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고 불편함이 얼굴로 표현되었어요. 제가 동생에게 화를 내며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서 있자 동생이 저를 주저앉히며 말했어요. 언니, 일단 앉아봐.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이런 데 오면 안 되잖아.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이 들어도 나이 먹어도 행복하나는 갖고 살아가야지. 뭔 먼저 간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형부도 언니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동생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제가 요즘 우울해하고 일기소침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매일매일이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옆자리는 비어 있고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엄마를 보여주었던 저는 이게 뭐라고 순간 혼자 피식 웃었어요. 동생이 웃으며 놀자고 제 손을 잡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저희 반대편 테이블에 저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억지로 끌려온 한 남성분이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군요. 그분도 옷차림이나 표정을 보니 평소에 이런 곳을 다니는 분 같지 않았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정리를 잘 하고 계셨고 키도 제법 크고 체격도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선하게 보였어요. 저분도 처음이구나 할 정도로 티가 났어요. 그때 둘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셨어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표정 말이에요. 손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셨고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저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저분도 나와 같은 기분이구나 하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콜라텍의 음악은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옛날 가요, 심지어 디스코 음악까지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니까 조금은 반가웠어요. 하지만 이런 큰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잠시 후 반대편 테이블에 남성 한 분이 합석하자고 오더군요. 그분은 콜라텍에 자주 오시는 분 같았어요.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순간 아가씨 때 친구들하고 갔던 나이트가 생각났어요. 이 나이에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신기하기도 했고 젊은 시절 나름 튕기며 잘난 체 했던 모습이 마치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땐 철이 없었지만 정말 좋았지 생각하던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내 나이에 이런 곳에 오다니 망측하구나 하는 꼰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동생이 말했어요. 네, 합석 가능해요. 언니도 혼자 있기 심심해해요. 동생이 대신 대답을 해주니까 더 부끄러웠어요. 어느새 합석이 되었는데 저랑 같은 처지의 그분과 앉아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그분의 친구는 나가서 정말 온몸으로 몸을 흔들고 있는데 제 앞에 있던 그분은 저와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별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외롭고 아프다는 그런 슬픈 얘기들을 나눴어요.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했고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 못했던 우리는 동병상련 같은 마음이 통했는지 동생이 놀든 말든 함께 나와서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콜라텍을 나와서 처음 동생과
약속했던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차를 주문하고 나니 그제서야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카페는 콜라텍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조명도 따뜻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까 바깥 풍경도 보이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콜라텍에서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점잖게 생기셨더라고요. 키도 제법 크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얼굴에 주름은 있지만 인상이 좋으셨고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셨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셨고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날씨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다. 봄이 오니까 기분도 좋아진다. 이런 평범한 얘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대화가 깊어지더라고요.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산 지 2년 됐어요. 오늘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됐어요. 동생이 카페에서 만나자더니 거짓말하고 데려왔는데 저도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 이름은 김철수로 저보다 2살 많은 73세였는데 모든 분들이 김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건축 자재를 다루는 회사였는데 30년 정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아들한테 넘겨주고 은퇴하셨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자상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요. 회사 일로 제가 바쁠 때도 혼자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그런 아내를 먼저 보내니 참 힘드네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공무원이어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와 상황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지 2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는 것.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외롭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는 것까지 모든 게 비슷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외출했다. 저녁에 집에 와도 텅 비어 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 봐도 재미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도 매일 그런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예전에는 남편 챙기고 집안일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만나진 않아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외롭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고 있어요. 저도 딸이 둘 있는데 똑같았어요. 맞아요. 자식들한테 외롭다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자기들도 바쁜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화 와도 괜찮다고만 해요. 김 사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시 좋은 분 만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얘기 자체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얘기를 남자와 나눈다는 게 정말 어색했거든요. 50년 동안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요. 김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생각했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좋은 분 소개해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했어요. 죽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여사님을 만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의 솔직한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정말 좋았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성과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었고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생과 김 사장님을 콜라텍으로 데리고 온 그 친구분이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네. 두 분이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넷이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좀 더 이야기하다 헤어지려는데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는 분 만나기 힘든데 가끔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그분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새도 없이 제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좀. 그런데 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제 언니 핸드폰 번호는요. 영희령 어쩌고 저쩌고. 언니, 좋은 분이잖아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세요. 동생이 제 번호를 말해줘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김 사장님과 다시 연락할 수 있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눠서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한참 이 나이에도 즐겁게 살 수 있구나라고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현실 앞에 놓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김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평소에는 적막한 집에서 밥을 먹고 TV를 틀고 먼저 간 남편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영상에 미소를 보며 아쉬운 밤, 추억판 그렇게 만지작거리다 자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나만 두고 갔냐고 또 원망만 늘어났죠.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면 정말 잠시 기뻤다가 떠난 뒤 그 적막감과 외로움의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김 사장님과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틀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받기 망설였는데 뭔가 예감이 들어서 받았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김 사장님이 연락할까 싶어서 핸드폰을 자주 보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는 말에 천천히 대답이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익숙하더라고요. 콜라텍에서 만났던 남자입니다. 김철수예요. 아, 김 사장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말을 자르며 용건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자주 보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정작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별 일은 없고요. 지난번 여사님 집이 성수동이라고 했는데 오늘 근처에 왔다가 차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요. 김 사장님도 제가 마음에 있었는지 제가 사는 동네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실은 싫지만은 않았지만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준비도 안 됐고 화장도 안 했고요. 집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곤란해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김 사장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만나요.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도 용기 내서 연락한 건데 제가 너무 냉정하게 거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김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2시쯤 어떠세요?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어요. 김 사장님이 저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는 걸 보고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요즘 젊은 남자들과는 다른 신사적인 면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또 한 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다른 느낌, 다른 사람이었죠. 김 사장님은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하신 분이셨어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여사님과 대화하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서요. 아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취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심심하죠. TV 봐도 재미없고 책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요. 뜨개질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봤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고민부터 시작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해보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마시면 어떨까요? 서로 외롭기도 하고요. 좋은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저도 김 사장님과 가끔 만나면 외롭지 않겠구나, 즐겁겠구나 생각하며 순간 너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여사님이 콜라텍에 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말했어요. 서로를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끌려간 콜라텍이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저도 기쁘네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저녁 식사를 사드리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사겠습니다. 여성분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죠.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의 매너랄까요. 그런 모습이 남편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웠어요. 그날 저녁 식사도 정말 즐거웠어요. 한정식 집에서 차분하게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사장님의 젊었을 때 이야기, 사업할 때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등등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50년의 이야기,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행복했던 추억들 말이에요. 김 사장님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앉아 있는데 김 사장님께 카톡이 왔어요. 김 사장님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오타가 많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뭘 튕기겠습니까? 밥도 몇 번 먹어보고 여행도 몇 번 가보고 서로의 외롭고 슬픈 감정을 위로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첫 데이트 같은 떨림과 또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밀물과 썰물이 되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이러는 게 맞을까?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외로워. 김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정말 그리웠어요. 다음 날 김 사장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바로 답을 주셨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이런 배려심이 더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며칠 더 생각해본 후에 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결국 마음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김 사장님,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겠어요. 서로 외롭지 않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아직은 그냥 친구 사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도 자라고 있었어요. 결국 우린 서로가 좋은 마음이란 걸 확인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김 사장님은 다정하고 침착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얘기하는 분이었어요. 남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먼저 간 남편의 얘기와 김 사장님의 아내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갔어요. 처음 손을 잡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50년 만에 다른 남자분과 손을 잡는 거였거든요. 뽀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무인텔이란 곳을 가봤어요. 김 사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곳에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라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김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왜 돈 받는 사람이 없나요? 호텔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요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알려주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무인텔에서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 주셨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제 기분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면 바로 멈춰주시고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50년 만에 다른 남자와 이런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워낙 배려를 해주셔서 점차 편해질 수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도 함께 가고 약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김 사장님이 혈압이 좀 높은데 제가 음식 조절을 도와드렸고 저는 무릎이 아픈데 김 사장님이 좋다는 파스도 사다 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노년의 사랑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남들은 남 얘기하다 지치면 그만합니다.
혼자 되어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혼자 밥상에 물 말아 먹는 건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들은 나의 밥상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내가 저녁에 잠 못 자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연인만이 나를 챙겨주고 알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 사장님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공감했어요. 저는 요즘 딸들에게 말해요. 딸들아, 엄마가 반찬 안 만들어줘도 좋은 엄마로 기억해줘. 엄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데이트 잘하고 사랑하면서 사니 너희들 걱정 안 시켜서 더 좋지 않니?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라. 맛있더라. 엄마는 이제 김 사장님하고 데이트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말하니 딸들도 우리 엄마 신여성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김 사장님도 아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는 걱정 마라. 나이 들어도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잘 지낸단다. 아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일만 신경 써라. 당당한 성생활, 노년의 성생활 우리가 만들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섹스만을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힘들겠죠. 하지만 손을 잡고 잠을 자고 혼자가 아닌 내 옆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혼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요. 실제로 저희가 성인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걸 사러 가는 제 자신이 낯설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함께 갔어요. 처음에는 어떤 걸 사야 할지도 몰랐는데 직원분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즘은 시니어 고객들도 많다고 하시면서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용해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육체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도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데 남편의 절친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황은 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식당을 나가는 제 남편의 친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나갔어요. 그분이 화를 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마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분이니까 그럴 만도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 친구 와이프가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화를 낸 건 죽은 제 남편을 생각하니 불쌍해서였다고 해요. 그들은 절친한 친구 아니냐. 하지만 나는 홍 여사님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니 남편을 좀 이해해 달라. 라고 하며 저에게 위로를 해 주었어요. 또 한 번은 김 사장님 와이프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성분은 저와 김 사장님의 얼굴에 대놓고 말했어요. 죽은 미자만 불쌍하네요. 미자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하며 직설적으로 말하고 갔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김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하기도 했어요. 홍 여사님,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요? 죽은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순간 화가 났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남을 해치지 않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말했어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제 행복도 중요해요.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동네 사람들이 제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김 사장님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골프장에서 후배들과 만났는데 한 후배가 말했다고 해요. 형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분과 다니는 게 좀 그렇지 않냐고요. 김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자네도 나이 들어서 혼자 되어봐. 그럼 알 거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괴로운지. 그 후배가 또 말했대요. 그래도 죽은 형수님 생각하면 형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냐고요. 김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해. 내 아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야. 내가 슬프고 외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일들을 겪으며 누구도 남의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요즘 더 느끼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는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며 사랑하는 노년의 성생활을 실행하고 있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지켜나가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상처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응원해 준다는 걸요. 반대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작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남편,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는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하니까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찾은 사랑을 하다 보니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고 비가 오는 날 우울했던 마음도 언제 그랬나 싶게 좋아졌어요.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남편이 살아있던 충만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요. 김 사장님도 저에게 말했어요. 약이 줄어들고 날로 저를 만나는 게 기쁘다고. 혈압약도 줄였고 우울증 약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 정기검사를 가면 의사 선생님도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2년째 만나고 있어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예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각자의 시간도 보장받는 자유로운 관계죠. 김 사장님이 아플 때는 제가 간병을 해드리고 제가 아플 때는 김 사장님이 돌봐주세요. 명절에는 각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는 우리끼리 다정한 시간을 보내요. 여행도 많이 다녀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경주도 가봤어요. 호텔에서도 당당하게 체크인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하고요. 김 사장님이 말해요. 홍 여사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콜라텍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홍 여사님 보니까 용기가 난다고. 남편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용기 내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건강도 정말 좋아지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김 사장님과 함께 할 미래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일본 여행도 가보려고 해요. 김 사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요. 70대의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지하고 깊은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김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손만 잡고 있기도 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행복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먼저 떠난 김 사장님 부인과 남편도 저희를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김 사장님은 사랑을 나눈 뒤에 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맛있는 거를 만들어줘요. 나의 마지막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김 사장님이 제 생일날 작은 반지를 선물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안해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기가 힘들면 홍 여사님도 제 생일에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김 사장님에게 시계를 선물해 드렸어요. 서로에게 하나씩 주고받고 나니 부담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에 어떠한 걸림도 없었어요. 우리가 만난 곳은 콜라텍. 비록 우리가 원해서 즐기려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의 도움,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행복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71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남편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라고 믿어요. 김 사장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줬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어요. 노년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이에 맞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김 사장님과 함께 당당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